정치권 소식도 짧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볼 텐데 지금 이 내용이 유시민 전 장관 얘기가 조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인터뷰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저한테 총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하니까 그다음에 뭐 김민석 의원을 지명을 하고 일단 그런 거는 난 모르겠고 모르죠. 그냥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구상 중에 네. 총리감을 이렇게 찾는 과정에서 네. 그런 검토 대상 중에 한 명이었을 수는 있다. 네. 다시 공직을 맡을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적은 있다. 그럼 나는 뭐 어떤 공직도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직을 맡을 의향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적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뭐 유시민 작가는 참여정부에서 복지부 장관을 공직을 하기도 했었어요. 뭐 여권에서는 유시민 장관의 그런 경력과 영향력 등등을 생각해서 뭐 후보군에 넣었을 거라는 뭐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향을 물어봤을 뿐이고 그게 명확히 그 자리가 국무총리라는 것도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가 아닌 유시민 장관이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리 후보자를 대통령이 고민하기 전에 밑에서 추천을 할 때 여러 명을 올리고 그거에 예. 대해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유시민 전 장관이 그 계속해서 방송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정치의 코멘트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만 정치권을 떠난 지는 사실 오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공직을 맡았을 때 이런 그 행정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 과연 적절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내부 의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인사를 추천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유시민 전 장관에게 혹시 공직을 맡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그런 질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예. 소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특징이 김 교수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게 국민추천제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유시민 작가 대중적인 인지도 영향력 상당히 높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굳이 지금 총리 청문회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본인이 왜 총리 제안설이 있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굳이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 떡줄 사람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예. 약간 자가 발전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좀 돌이켜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그 다음날 바로 김민석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 부분이 속도가 있거든요. 빨랐죠. 그렇다는 건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속에 벌써 어느 정도 본인이 집권했을 경우에 초대 총리는 김민석 후보자로 가겠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설정돼 있었지 않았을까. 예. 그렇다면 지금 유시민 작가가 지금 얘기하는 본인 총리가 제안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공직을 맡을 의향이 있었냐 하는 정도인데 본인이 2006년도에 벌써 노무현 정부 때 내가 장관을 했으니 예. 이번에 만약에 공직을 맡는다면 당연히 총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예. 그 정도로 본인이 그냥 스스로를 그냥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저는 이렇게 지금 갑자기 뜬금없는 총리 제안서를 꺼낸 건 아마 제가 볼 때 총리 후보자가 이번에 여러 가지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하면서 김민석 후보자가 혹시 낙마하지 않을까 예. 하는 낙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봤을지 않을까. 근데 아마 뭐 두 차례 이틀간의 어떤 총리 청문회가 무난히 지금 끝나게 된 상태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을 하지만 예. 낙마 가능성은 없지만 김민석 후보자 내년 서울시장에 또 차출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초대 총리는 놓쳤지만 그럼 차기 또는 차차기 총리도 내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예.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나름대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나름대로 본인도 어쨌든 총리 후보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본인도 어쨌든 뭐 바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떨어지지 말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또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기 싫으니까 하와이까지 가 있었거든요. 하와이에서 오매불만 기다렸던 게 결국은 총리직 제안이었는데 유시민 작가나 홍준표 시장이나 그냥 본인은 그냥 김치국만 막 드링킹을 잘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유시민 작가는 정치 안 하겠다는 얘기를 몇 차례 좀 강조했던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뭐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정치 비평도 안 하겠다라는 게 이유를 든 것이요. 대선을 돌이켜보면 설란영 씨죠. 김문수 후보의 이제 아내에 대해서 설화가 있어가지고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조금 마음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이 민주당 당적도 갖고 있지 않고 예. 사실상 민주당을 떠난 지도 오래됐는데 뭔가 민주당의 책임을 아무래도 범진보 진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이 정치는 떠났습니다만 여전히 영향력이 매우 크죠. 발언 그렇죠. 스피커 볼륨이 매우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또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당일 때는 아무래도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덜했을 겁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예. 이제 민주당 여당이 됐기 때문에 범진보 진영에서의 정권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단어 하나, 발언 하나가 괜히 또 여당에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굳이 정치 비평을 해서 뭔가 여당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본인이 지금 그 정치 비평 이외에도 뭐 책 소개라든지 그 관련된 뭐 유튜브나 이런 활동이 것들을 많아요. 계속 하고 계시기 예. 때문에 충분히 본인의 활동을 하면서 정치 비평만 자제하겠다라는 걸로 전 보여집니다. 예.